이번 홍다방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클라우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가 있죠. 다양한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그 구글도 있고 드롭박스도 있고 애플 아이클라우드도 있고 국내에도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일반 아날로그적인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한 1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메모나, 메일이나, 업무 노트나,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들, 또 음악 파일들도 관리해야 되고, 또 녹음도, 정규 회의 같은 경우는 좀 진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데이터들은 이제 서류나 명함들, 또 팩스들이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일정을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컴퓨터를 작업하다 보면 문서 파일들 많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연락처들 관리해야 되고, 외부 자료들도 수집하다 보면 그걸 또 관리해야 되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것들을 과거에는 컴퓨터 따로, 스마트폰 따로, 또 아날로그는 또 우리 그 파일이 이래하고 하나요? 그런 따로 이렇게 정리해두는 형태로 운영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취합하고 또 필요할 때는 꺼내 써야 되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런 15가지 이상이 되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분류하는 방법들을 클라우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세 가지 정도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구글, 드롭박스, 에버노트 세 가지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계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 관리들,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도 하게 되고, 함께 협업할 때는 협업하는 내용들을 또 회의나 아니면 또 자료들을 공유하는 형태들, 온라인으로 저 같은 경우는 팩스를 주고 받는 형태로 이용하는데, 또 따로 하드웨어 팩스가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는 온라인으로 팩스를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헬로우 팩스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고, 주로 보내는 방식에 많이 이용을 좀 하고 있어요. 또 연락처들을 관리하는 거는 과거에 수첩에도 이용했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니까 구글에 있는 연락처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사진은 주로 이제 구글에 이용하기보단 구글의 피카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좀 하고 있고, 컴퓨터에는 저장된 그 사진을 피카사라는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롭박스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로 이렇게 강의 자료들을 만들게 됐을 때 어떤 생성하는 거라든가 누군가 같이 이제 그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들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컨퍼런스 행사가 있다면 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협업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그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저장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음악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거의 컴퓨터의 폴더 단위로 저장했던 모든 것들을 드롭박스에 넣어두고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드롭박스는 저한테는 온라인 USB 형태, 외장 백업 형태, 그냥 모든 그 과거에 이제 따로 백업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복합적인 것들을 저장해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관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되고 이 찍은 사진들이 결국은 컴퓨터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 이제 그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드롭박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캐라셀이라는 사진 어플을 드롭박스에서 만든 거죠. 그 어플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진들은 드롭박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드롭박스에 저장된 사진들을 먼저 얘기한 피카사라는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 관리 부분은 드롭박스로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 일반 메모들, 업무 노트들, 종이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런 일정 관리들 같은 경우도 보면 구글의 어떤 일정 관리는 그냥 어떤 특정한 날짜의 어떤 미팅이라든가 그 정도의 단순한 일정 관리 메모라고 하면 에버노트의 일정 관리 형태는 좀 디테일한 거. 예를 들어서 10월 며칠일 날 강의를 한다거나 그 강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업체랑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을 메모를 하게 되고 그 메모하는 것들을 일정 관리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썬라이즈라는 어떤 별도의 앱을 이용을 해서 구글 캘린더 앱을 통해서 에버노트와 구글을 두 가지를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이용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문서 파일의 관리 방식은 드롭박스는 대부분 오피스 파일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료가 생성된 거 위주로 저장을 하는 방식에 에버노트는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들 예를 들어 좀 전에 몇 월 며칠 날 강의를 한 거고 그 강의 자료가 드롭박스에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사용했던 파일은 에버노트에다 넣어두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관련 자료들을 에버노트에서 검색해도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 뭐 회의 자료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에버노트에 넣어둬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들 쓰는 것이 이제 웹의 자료죠. 웹의 자료를 수집하는 웹클리퍼라는 자료를 통해서 웹클리퍼라는 툴을 통해서 웹에 있는 자료들을 쉽게 수집하고 관리하는 형태.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꾸준하게 수집해야 되는 경우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구글에 보면 구글 알림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필요한 키워드를 조사해서 매일같이 자료를 보내줘요. 그럴 때 이제 에버노트 이메일을 가지고 웹에 있는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는 방식을 쓴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책 쓰기 할 때나 아니면 트렌드를 조사할 때 많이들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종이를 이제 뭐 명함이나 서류나 프린트물들을 대부분 스캔해서 뭐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문서 카메라로 해도 되고 일반 뭐 그냥 촬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용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해서 저장해 둔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에버노트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함께 저장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에버노트와 드롭박스는 어떤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나? 대부분 드롭박스에는 컴퓨터에서 작업한 모든 파일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존재하는 파일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초점에 맞춰서 에버노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에버노트에 쌓아두고 있고 계속 활용하는 위주로 활용하다가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드롭박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이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글과 드롭박스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대부분 구글에는 뭐 메일이나 일정 관리나 뭐 설문조사 뭐 그런 형태도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 둬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 그거 외에 이제 파일 단위로 저장해야 되는 것들이 생성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설문조사 끝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엑셀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인데 아니면 뭐 그 사진들이나 아니면 이메일에서 온 자료들 뭐 그런 자료들인데 대부분 그런 걸 이제 드롭박스에 저장해 두고 또 프로젝트나 어떤 것들이 완성이 되면 완성된 것들을 마찬가지로 에버노트에 이제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가장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부분은 에버노트라는 공간이고요. 그것이 이제 시작은 구글과 드롭박스가 될 것이고 구글과 드롭박스에는 서로 연결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내용들은 서로 필요할 때 자료를 저장하는 형태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들은 에버노트에서 검색해서 찾아 쓰는 형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드롭박스에 있는 형태로 만들고죠. 구글의 메일에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전부 다 에버노트에 저장해 두는 형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 방식들은 구글, 드롭박스, 에버노트 뭐 그런 형태로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MS와 이제 맥을 두 개를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와 이런 어떤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 그 다음에 이런 드롭박스 이런 에버노트와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폰과 이런 태블릿이 함께 이용을 해도 충분히 저의 어떤 업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는 이제 세 가지 플랫폼이 제 일상에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서로 연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홍다방의 5번째 이제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